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7일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마트리카리아님, 임준님, 52주 최저 가이드만 사고 있어요. 오, 괜찮아요. 네. 패밀리 피싱님, 송현님, 서남수님, 좋은날님, 봄봄봄님, 행복만땅님, 밤토리님, 선우님, 둥천사님, 김상무님, 이나님, 잠자는 냥냥이님, 홍이엄마님, 유영일님, 동네 아저씨님, 부자 오빠님, 해바라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 세 종목이나 상한가 갔어요. 이 해바라기님이 네 보통 고수가 아닌데 이제 네 잘하고 있어요. 그라가스님 어서 오시고요. 조아맘님, 예쁜 하늘님, 돈나무 오빠님 반갑습니다. 조미선님 어서 오시고요. 원태호님, 김정희님, 미소돔님, 최수환님, 네, 그리고 JBS 9895님, 백호님, 황금우주님, 빨강망토님, 코스모스님, 섬진강 기차님, 써니쌤님, 수기님, 한사발님, 네, 최수환님도 어서 오시고요. 사회정의님, 문영민님, 이경님 어서 오세요. 보고 싶어요. 네, 많이 보세요. 덩크션님, 김영길님 어서 오시고요. 우디야, 네, 그리고 천억부자님, 헤일로님, 부자복리님, 노란딱지 관리협회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주 오세요. 네. 잘 할 수 있다님, 어서 오시고, 염소쟁이님, 프로님, 도네시님, 서이안님, 네, 부자복리님은 맥주 한 캔 들고 앉았어요. 네. 술 먹으면 안 돼. 여종성님, 어서 오시고요. 인왕하사님, 반갑습니다. 불교파 불교회님도 오랜만에 오셨군요. 황마소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제가 체크하고 있어요. 금정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여종성님, 네, 괜찮습니다. 네, 최진호님, 김성환님, 어서 들어오세요. 아, 아침에 말을 하고 나서 말을 계속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 말도 많이 하면은 좀 안 좋아지겠지 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조금 이제 이게 신호가 좀 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목소리 조금 안 좋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대JBJ님 어서 오세요. 세대부자님도 반갑습니다. 일단 뭐 목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냐가 중요한 거지. 네, 목이야 뭐 말 안 하면 글이라도 써도 되잖아. 그죠? 네. 필담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주식 고수가 아무리 많아진다 한들, 네. 제 구독자가 지금 15,000명이에요. 15,000명이고,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네, 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 가시는 분들 10분의 1도 안 되겠죠? 네. 1,500명도 안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고수가 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또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1,500명의 10분의 1이면은, 네, 150명? 네. 그러면, 이 주식하는 인구가 지금 3천만 명인데, 150명 고수돼 가지고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많아지지 않아요. 네. 찐빵님 어서 오시고요. 김갑중님, 윤명성님, 한리치님도 어서 오세요. 동작구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방송 중에 이제 콧물이 흐른다거나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음. 자 아무튼 들어가도록 합시다. 미음비음님 시작했어요. 잘 오셨어요. 지금 앞에는 원래 헛소리라서 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자, 지금 시간이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3차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내가 이게 딱 맞춰갖고 방송 시작한 겁니다. 아시죠? 수비골님 김서현님 어서 오시고요. 코가 이렇게 탁 카메라로 날아가는데 코딱지 찍 이렇게 며느리 바풀거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3차 회담 시작했습니다. 3차 회담 시작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무슨 제안을 들고 가느냐? 난 오늘 조금 기대돼요. 포롱맘님 어서 오세요. 그 전에는 1차 회담, 2차 회담 할 때는 미국 선물도 막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뭔가 기대감을 좀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협상 결렬 뭐 안 좋아 그래가지고 주가 좀 떨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김엘리자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런데 이번 3차 회담 때는 지금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어. 미국 선물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올라가요. 네, 안 올라가고 그냥 그지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목캔디라도 한 먹어보자고요. 단풍이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오늘 우리 단풍이 미용 갔다가 와 장난 아니. 단풍이 강아지 미용하는데 9만 원, 9만 원. 미용비가 9만 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물가가 이래 지금. 네. 나 머리 깎는데 많이 내야지 10,000원인데 내 9달치 머리 깎을 거를 지금 와, 우리 단풍이 진짜 대단해. 네. 9만 금 내가 오늘 금 현물 조금 샀거든요. 금 1g에 77,000원이더라고. 내가 산 게 77,000원에 1g을 샀는데 이놈이 지금 미용 한번 하고 왔는데 머리 깎고 왔는데 9만 원. 여우씨.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잖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일단은 강아지가 이쁘게 하고 나왔으니까 네. 내고 오긴 했는데 다음에는 빡빡 깎아버려야 되겠어. 와, 이건 뭐 진짜 감당이 안 돼요. 네. 단풍을 위해서라도 단풍이 계절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단풍이 계절을 한 달에 한 5만 원씩 넣어가지고 단풍이 계절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네 그놈 쓰는 걸로 좀 이렇게 해야지. 와, 이건 뭐 진짜 네 열이 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열은 안 났거든요. 그래서 목이 아프면 근데 요즘에 뭐 오미크론 그거 뭐 걸리더라도 뭐지 격리도 안 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야 뭐 네. 비숑은 조금 더 비싼 것 같긴 해요. 네. 비숑은 이게 하이바를 쓰잖아. 머리가 애가 이렇게 눈 있고 코 있고 해가지고 애가 머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하이바를 쓰더라고. 걔가 이러고 다녀 비숑이. 그래갖고 얘도 참 나 머리가 이게 너무 커. 어떻게 그러지? 네. 참. 이 비숑이에요, 비숑. 우리 단풍이는 그래도, 네. 여기만 뽀글뽀글해요, 윗머리만. 네. 그냥 좀 다른데, 네. 애들은 백신 안 맞아서, 야, 그, 염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 염증이 있으니까 열이 날 수밖에 없지, 그죠? 이인님, 네, 어서오세요. 김성희 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오미크론이면은 일단 약을 빨리 먹고 병원 가셔가지고 그걸 처치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그냥 약 먹고 조금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박순희님 어서 오세요. 근데 강아지들은 다 이쁜 것 같아. 네. 그리고 왜 있잖아요. 이렇게 털 빠지는 강아지. 보통 개들은 털이 빠지는데 푸들은 털이 안 빠져요. 그래서 그래 털 빠지는 거 이제 털 치우는 그 비용 대신에 내가 그거 낸다 이 생각. 털이 안 빠진 강아지는 미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털 빠진 개들은 미용을 안 해도 되지만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요. 뭐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이제 오미크론 이름을 붙이면 안 돼. 그냥 독감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죠? 독감 생각하고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없어지고 뭐 방역 패스도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네, 방역 패스 없어지고 그런 거니까요. 네, 털이 계속 깁니다. 장난 아닙니다. 네, 털이 막 그냥 막 계속 막 그냥 막 네, 진짜 막 감당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눈도 안 보여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네. 아파서 살이 빠졌을까요? 그렇지 밥은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고생을 좀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얼굴이 조금 안 돼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자 이제 그만 이제 강아지 이야기하고요. 강아지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거. 지금 시장이 조정을 더 한다면 주식 매수는 도대체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조정만 계속해 이런 뭐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그냥 뭐 어제도 빠지고 막 계속 빠져. 계속 빠진 이거 그것도 보여? 하얀 수염이? 오 27살인데 이거 염색했어요. 하얀색으로 보이려고.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연중무휴 몰라요? 네. 아무리 아파도 쉬는 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조정만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식을 그러면 언제 사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자 이제 조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담비랑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가능성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요. 얘네들이 지금 3차 회담이 지금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방송과 같이 시작한 거죠. 제 방송이 끝날 때쯤에 뭔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3차 이 얘기를 지금 내가 또 하고 있어. 뭐 데자뷰야? 네. 3차 회담에 안건을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는 러시아 나가라. 네. 지금 이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이면서도 러시아가 그동안 원했었던 재료 그대로란 말이에요. 네?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유가 뭐요? 니네가 나토에 가입하니까 나는 싫어.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얘네들한테 뭘 하라고 했지? 중립국의 위치를 지켜라. 얘네가 지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암스트롱님 어서 오세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는데 얘네들 우크라이나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토와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에게 지금 한 행동들을 보니까 앞으로 5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우리를 나토 회원으로 받아줄 것 같지가 않다. 걔네들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 빈정상한 거야. 삐졌어요. 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금 막 그냥 불쏘시개처럼 지들이 뭐 그냥 우리가 도와줄게 뭐 어떻게 해줄게 막 미국도 와가지고 막 그지라 하면서 뭐 니네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은 가만 안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지랄하다가 러시아 딱 들어오니까 에헴 그러면서 나토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 국가에다가 또 미국 상원의회에서 연설까지 하잖아.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에헴 안 합니다. 왜? 너희는 지금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어. 빈정 상할 수밖에 없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회원국으로 받자고 막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전쟁하는 와중에 EU 그쪽에 가입하겠다고 가입 신청서 막 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찬성한 국가가 7개밖에 없대잖아요. 안 되는 거야. 네. 이게 사실은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러시아의 천원 자원이라든지 러시아가 미치는 영향이 유럽에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득실을 따져보는 거야. 우크라이나를 품고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우크라이나 그냥 냅두고 에라씨 모르겠다. 얘네들 나토로 가입 안 받고 그냥 지금처럼 유지를 할 것이냐. 사실 얘네들이 따지고 보면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낫잖아요. 가치나님, 한우아님 어서오세요. 이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진군을 하게 되면서 이 군사적인 어떤 압박감을 강하니까 이제 폴란드에 뭐 전투기를 갖다가 집어넣겠다 그랬는데 이걸 옮길 방법이 없어. 우크라이나 쪽에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선정해 달라. 우크라이나 영공을요. 그러면 러시아의 비행기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비행기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격침을 시켜야 되는데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할 수가 없다. 나 같으면 열받아서 이거 딱 때려쳤어. 네. 슈퍼엠님 어서 오세요. EU고 나발이고 나토 구간에 다 집어치웠지. 얘네들은 뭐 하려고 씨. 네. 그지 않아요? 에라이씨 그러고 다 집어쳐라 꺼져라 그렇게 그 얘기하지. 뭐 달라고 EU랑 같이 붙어 먹겠습니까? 이 더러운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애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에서 비행기를 갖다 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네. 폴란드에서 뿅 떠가지고 이쪽 우크라이나 상공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폴란드에서 비행기가 넘어온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상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상으로 옮길 방법이 어디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금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요 근처 국가 어디였더라? 어디에서 이제 활주로를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얘네한테 얘기해요. 니네 활주로를 자꾸 이용하게 한다면 니네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조심해라. 완전히 몰려 있는 거죠. 뭐 러시아의 국방력이 뭐 세계 2등이니 뭐 어쩌니 그렇다. 뭐 그 쳐도 또 우크라이나가 막 그 결상전 하니까 쉽게 함락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러시아와의 전면전은 싫은 거야. 마사리님 어서 오세요. 얘네들이 내세우는 건 뭐야?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딱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는 안 되겠다. 민간인들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전속결로 뭔가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나토 가입 안 하겠다. 이 카드를 들고 일단 협상장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토 가입을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 영토에서 빠져라. 러시아는 일단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전쟁의 목적은 너희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중립국으로 남아라. 지금 그거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은 우리 영토에서 빠져나가라. 철군해라. 근데 러시아가 이것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고 있대. 그걸 모르겠대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계속 이런 비슷한 어떤 제스처를 좀 취했었대요. 1차 회담, 2차 회담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취하긴 했는데 러시아가 그때마다 발을 뺐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자꾸 했대요. 그 무리한 요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게 협상이 자꾸 엎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개적으로 딱 얘기하고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비나토로 간다. 그리고 우리 영토에서 나가라. 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협상장에 들어갔는데 러시아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겠지. 그죠? 러시아의 전쟁 당위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 굉장한 소모전이 됐기 때문에 그냥 애매하게 철수하긴 좀 애매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원하는 거 그냥 지금 아무것도 없이 철수하게 되면은 이상해지잖아요. 쪽팔리잖아. 근데 얘네들이 원한다고 했었던 어떤 전쟁의 명분을 우크라이나가 지금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겼다. 이제 철수하자. 우리 목적 달성했다. 우리 힘 받지? 이렇게 딱 될 수가 있는 거지. 네. 아니에요. 명분은 지금 일단 전쟁의 명분이기 때문에 얘네는 철수하기 위한 조건은 만들어졌겠죠. 지금 푸틴이 당하고 있는 입장은 맞아요. 네. 푸틴이 막 깨지고 있는 입장도 맞고 뭐 제재가 들어간 것도 맞고 이게 철군을 했을 때 서방 국가의 제재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닌지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빠져나왔을 때 서방 국가의 제재가 계속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도 또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어쨌건 이번 3차 회담에서는 뭔가 조그만한 조그만한 그런 어떤 결과치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좀 걸어봐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3차, 1차 때와 2차 때는 완전 달라요. 그때만 하더라도 선물 지수가 막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올라가. 그러면, 뭐야? 3차도 별론가? 아예 기대를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협상 결과는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 정도에 시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만나서 인사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협상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갑자기 폭등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조정을 받는다든지 뭐 조정을 받는다 해서 뭐 크게 나쁠 거 없어. 더 나빠질 건 없거든. 근데 만약에 협상이 잘 되었다. 뭔가 진전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기 해바라기 님이 그 효성 OMB였죠? 상한가 간 거. 네. 그런 것들 이제 팔아먹은 거 좀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협상이 뒤집어졌다 그러면 또 가겠지. 그런데 협상이 만약에 잘 되는 어떤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즉,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테마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러시아 테마. 러시아 테마가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빠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못 올라갔었던 거 러시아 때문에 떨어졌던 애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석유 가격도 떨어지게 될 테고요.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반사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 지금 러시아가 MSCI에서 퇴출이 된다. 이게 지금 9일이죠? 9일날 퇴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일날 놀아. 9일날 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7일과 8일날 이 매수 물량이 들어와 줘야 돼요. 네. 들어와 줘야 돼. 그 다음에 러시아 ETF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9일까지 뭔가 특별한 게 없이 러시아가 MSCI에서 퇴출이 되기 시작하면 10일부터는 가격이 0.00001이 된다 그러죠. 네, 그냥 빵이야, 빵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게 되면 골 때리는 거죠. 네, 골 때리는 거야. 골 때리는 거.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러시아를 퇴출시키겠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1톤짜리 황금님, 현우의 꿈님도 어서오세요. 각시풀님도 반갑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전쟁하고 있을 때,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가게 됐다. 협상이 잘 돼가지고 그러면 제재도 명분을
이렇게 되겠죠? 풀리지 않겠느냐. 러시아의 목적이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영토를 또 공격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한다. 산살님도 어서 오세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는요. 러시아가 군사력이 좀 딸려. 그죠? 러시아 군사력이 좀 딸려요.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를 공략을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국경하고 접해 있는 이 나토 국가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나토가 일단은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EU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해보니까 아씨 우크라이나한테도 애를 먹었는데 다른 데까지 들어가기 좀 애매하지? 그러면 여기서 발 뺄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돈바스 지역에 있는 얘네들은 일단 독립국가 승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쪽 구간은 계속적으로 지금과 똑같이 남겨놓을 것 같다. 자, 이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이 지역을 그냥 얘네들 인정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압박을 계속 넣는다면 뭐 어떡할 거야. 지금 내전이기도 하고 이렇게 휴전 상태로 들어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그 전의 상태로 그냥 돌리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러시아가 처음에 전쟁을 하고자 했었던 목적이 다 달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군대의 재정비라든지 또는 뭔가 이제 자기네들도 붙어보니까 뭔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뭔가 재정비를 하거나 군사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이든이 여러 번 전화했어요. 푸틴한테. 근데 푸틴이 들어먹질 않는 거죠. 네. 뭐 물론 이제 압박을 한다거나 뭐 말이라는 것은 또 그렇죠. 네, 푸틴아 뭐 어떻게 해라. 독일도 전화하고 프랑스도 전화하고 계속 했는데 말 싸움이 하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그걸 들어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둘이서 막 싸울 때도 보통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여자든 남자든 어느 쪽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길을 막 세우고 남자들이 거의 빌빌대죠.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여자의 심리를 여자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남자들이 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가 좀 안 좋아? 뭐 왜 기분이 왜 안 좋은데? 그러면 됐어 몰라. 네, 그런 거까지 다 말해줘야 돼. 네, 정말 내 말하는 것 자체도 자존심 상해. 그럼 남자는 안절부절하는 거야. 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한데 내가 이런 것까지 꼭 너한테 말해야 되겠어? 진짜 짜증나.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엔 남자 폭발해. 아니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럼 여자가 막 엉엉 울면서 이제 그때는 울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런 거냐고. 그러면 남자가 또 거기서 그냥 도대체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나 차에 탈 때 문 안 열어줬잖아.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줘야 돼? 막 이런 거. 그럼 남자한테 벙이 찌는 거야. 뭐라고? 그것 때문이라고? 그건 내가 말 안 한다고 했잖아. 막 그러면서 어쩌고 막 또 싸워. 그러면 이 골치 아프죠. 네. 잠만숙님, 네,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잠길 거예요. 네. 지금 약간 버프 됐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거지. 내가 말 안 한다고 했잖아.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사소한 거 있잖아. 사소한 거. 네. 식당에서 의자 뒤로 안 빼줬잖아. 막 이런 거. 네. 물 안 따라줬잖아. 닭다리 네가 2개 다 먹었잖아. 막 이런 거. 나 진짜. 네. 그 이제 꼭 말해줘야지 알겠어. 내가 꼭 내 입에서 그걸 말해야 되겠어.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말이 안 되는 평행선 싸움이 돼요. 어느 한쪽이라도 좀 그런 걸 얘기해야지. 왜냐면 여자가 이제 나 차 탈 때 자기가 문도 좀 열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대접받는 거 기분 좋잖아. 그럼 그래? 내가 안 해줬구나. 미안해. 그러고 해줄 수 있잖아. 네. 물론 저는 차에 문을 안 열어주죠. 왜냐면 차 운전석에도 안 내리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뭔가 풀어야지 되는데 푸틴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네. 아니요. 경험담 그런 거 없죠. 왜냐면 저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싸울 남자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싸울 남자는 많아.
기가 막팍 부딪혀 막 그냥 막.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말을 좀 잘 들어 먹어야지만이 그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딱 보면 그래요. 우크라이나만 이제 그냥 엿먹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만 엿먹었다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초토화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얘네만 불쌍해진 거고요. 러시아는 군대 빼면 끝이야. 네. 군대 빼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군대가 빠지게 되면 이제 제재를 완화시킨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당연히 깔고 들어가겠죠. 네. 너희들 지금 서방 국가들 우리 제재하고 있는 다 풀어라. 아니라니까. 뭐 경험이에요. 나 상남자 몰라요? 네. 야, 운전석 문 열고 네가 타.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야, 운전석 문 열어. 딱 해가지고 딱 열고 딱 닫고 걔가 이렇게 돌아가서 네, 조수석 문 열고 자기 타고 안전벨트 그러면 안전벨트 딱 묶어주고. 네, 나 이런 사람이 아님 말고. 네, 딱 보면 잘생겼잖아요. 네, 이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근데 야, 운전석 문 열어줘야지. 뭐 그런 거. 악셀레이터 밟아. 막 그래서 아, 그건 내가 운전하니까 안 되겠구나. 네. 아무튼 실전으로 쓸 날이 언젠가 죽기 전에 올라나 모르겠다. 김할머니한테 한번 써먹어야 되겠는데. 자, 아무튼 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일단 풀어준다. 뭐 이런 조건들 다 달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일단 여기서 철수하고 전쟁을 끝낸다는 조건 자체가 이 모든 악재가 해소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3차 회담이 조금만 잘 되면 뭔가 진전만 좀 있다고 한다면 괜찮아질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극적 타결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극적 타결, 종전, 뭐 전쟁 끝, 철수 시작 이렇게 나오면 이제 주가는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부분이 지금 여기죠. 네, 3,000포인트까지는 가져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전쟁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한물 넘어갔어요. 네. 한물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뭐 제임스가 나와가지고 막 뭐 그냥 제임스 블러드였지 이름이. 네. 제임스 블러드. 이름도 그지 같네, 이씨. 그놈 나와가지고 막 0.5를 올려야 되네. 막 그냥 뭐 엄청 해야 되네. 그때 미국의 은행들이 또 뭐라 그랬어요? 금리를 1년에 7번 올려야 되네. 앞으로 뭐 8번 올리네. 뭐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봐봐요. 0.5%짜리가 2개 나온대. 그러면 1%예요. 그 다음에 7번이었으니까 5번을 0.25씩 올리면 얼마요? 이게 또 1.25란 말이야. 그럼 더하면은 2.25로 1년 안에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미친 소리입니다. 덕규님 어서 오세요. 2.25%포인트를 올린다라는 것은 요거는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거든요. 금리는 절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얘들 다 알고 있지. 그냥 말로만 하는 거야. 네. 왜냐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뭔가 액션이라도 취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죠.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요. 7번 안 됩니다. 7번 안 되고요. 많이 되면 5번 정도는 가겠죠. 그 다음에 0.5짜리가 지금은 없을 거예요. 당장 3월에는 0.5짜리가 없을 거고요. 파월이 일단 0.25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의장이 고집한 대로 가겠죠. 네, 파월 딱 보면 얼굴이 딱 그냥 그렇게 생겼잖아요. 고지식하게 나 0.25야 그러면은 그냥 0.25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3월에는 0.25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들이 좀 달라지겠죠. 네. 러시아하고 일본은 원래 계속적으로 그랬어요. 저쪽 위에 그쪽 뭐요? 쿠릴 열도요? 어디요? 무슨 열도요? 이 위쪽에 요쪽에 계속 이걸 가지고서 네 무슨 섬이었어 이게? 요거 아주 영토 분쟁 계속 있었잖아요. 네. 일본 놈들은 항상 그 영토 분쟁이 있어. 우리나라하고는 독도가 있지. 얘네 러시아하고는 여기가 있지. 그 다음에 그 중국하고는 디아 뭐야 그거 뭐 무슨 섬 하나 있잖아. 그거 가지고 또 하고 있지. 아 얘네들 진짜 지네 그 본토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막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뭘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침공을 하든. 근데 솔직히 러시아가 일본 영공을 침공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뭐 문제될 건 아니죠. 러시아가 뭐 일본 침공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뭐 미안 그러고 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침공할 수도 있지 뭐 유감이다 죄송하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뭐 별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뭐 전투 목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들어가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에다가 그냥 뭐 폭탄 터뜨렸다. 그럼 고맙습니다겠지?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푸틴을 응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네. 주가가 일단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협상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한풀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은 일단 없어.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은 다 좋아져요.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 협상이 잘 돼서 끝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 물가도 좀 안정화가 될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지읒읒 이응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번 협상 결과가. 이번에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해결이 되려고 하겠죠. 왜냐면 솔직히 더 이상의 전쟁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얘네들도 알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결상전 할 거예요. 결상전 할 거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탱크가 막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그 옆에서 뭐야 우크라이나 국민들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국기 흔들면서 네 전쟁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산소탱커님 어서 오세요. 이게 옛날에 우리 3.1운동 생각해봐요. 3.1운동. 일본 놈들이 그냥 나쁜 놈들이야. 우리들은 그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다 잡아가고 막 그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HWI님 어서 오세요. 근데 러시아는 그나마 그렇게 보면 좀 양반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물론 세계적인 주목이 있기도 하고 또 옛날 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평화 시위 하는데도 그냥 뭐 네, 허공을 향해서 공포탄 한 번씩 쏘고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협되지 않는다. 어쨌든 얘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뭐 점령을 하려는 목적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해나님, 김미용님 어서 오세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해결만 좀 되면은 주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거 오늘 주가 뺀 거,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을 합쳐가지고 2조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MSCI 지수에서 탈퇴를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야. 서방의 제재가 풀리게 되면 MSCI에서 퇴출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MSCI에서.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생각해 본다면 퇴출을 한다고 했으면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 돈이 우리나라 쪽으로 최소 1조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오늘 안 들어왔어. 만약에 오늘 지금 그 외국인들이 1조 2천억을 팔았죠. 오늘 네 1조 2천억이에요. 러시아는 모든 나라를 다 비우호 국가로 정했습니다. 네. 왜냐면 자기네 나라에게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당연하잖아요. 네. 지금은 러시아와 우호 국가가 어디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 비우호 국가지. 우호 국가는 중국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 북한 이 정도? 네. 지금 러시아하고 친구 먹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다 그거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저기 뭐야 그 폴란드 같은 데는 아주 더 심각할 거고요. 네, 뭐 유럽, 뭐 독일, 뭐 이런 데 다 마찬가지. 독일은 지금 가스관 사업도 그냥 철수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3차 회담에서 러시아가 철군을 하느냐 마느냐, 그 철군에 대한 조건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비나토 그 다음에 서방 제재가 풀리느냐 그런 것만 보시면 돼요. 걔네가 뭐 비우호 국가니 나발이니 정한 뭐 어쩌고 삼성이 나와버린다. 그 국가에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나온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애플 이런 데 나간다. 회사에서 모든 글로벌 회사들이 다 러시아에서 철수해버린다. 러시아는 엿먹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총칼로다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어떤 압박들이 굉장히 강한 거라서 이거는 자기네 국가에 어느 정도의 이익만 있다 그러면 바로 말 바꾸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네. 에스더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러시아 쪽에 들어가 있는 게 반도체 회사,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이제 수출비가 가장 많지만 그쪽 회사, 그다음 화장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화장품 회사도 러시아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피해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즉 이번 회담에 많이 달려 있는데 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MSCI 퇴출이 된다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의 1조 2천억을 오늘 팔았어요. 만약에 돈이 들어왔다면 오늘 거의 2조를 팔아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들어온 자금도 생각해야 되잖아. 들어온 거 나간 거 합쳐가지고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1.2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MSCI 퇴출되고 나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게 1조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반만 오늘 들어왔다 치더라도요. 그러면 1조 7천억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그 정도까지 많이 팔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를 좀 팔아먹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지수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정도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만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를 보시면 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물론 내일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가 퇴출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퇴출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협상이 잘 될 것이다. 또는 협상 결과를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등등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냥 요거는 관계가 없는 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러시아가 퇴출되지 않고 제재가 풀리고 뭐 관계가 잘 개선되고 그렇게 되면 지수는 올라갈 거예요. 그럼 오늘 팔아먹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매수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별 문제는 없는 거지. 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러시아가 퇴출된다. 러시아 퇴출되면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들어와야 돼요? 내일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내일 1조 원 정도 이상은 매수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매수가요, 가격이 싸면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 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느낌적인 느낌. 러시아 장은 정지인데 러시아 그 자금들이 퇴출이 되면은 들어와야지. 그 돈들이 그거잖아요. 이게 하긴 그것도 그런가? 못 팔아먹나?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러시아 장을 못 팔아먹어서 못 들어오는 거다? 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네. 그렇지. 러시아가 지금 정지잖아. 네. 러시아 지금 정지잖아요. 그냥 못 팔아먹었다. 러시아 주식을 못 팔아먹어가지고 돈이 묶였다. 지금 러시아가 외국 자본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을 정지시킨 건데, 에이씨,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네? 어차피? 야,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골 때리네. 아니야, 못 팔았어요. 폭락은 폭락인데, 이게 MSCI 퇴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이후에 나온 거죠. 이제 정지시킨 다음에 나온 거라서 팔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금들이 아직 묶여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야, 이것도 되게 골 때리겠다. 그죠? 네. 뭘 실망이요. 내가 뭐 다 생각하고 사나? 난 당연히 거기까지 생각 안 했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못 팔았잖아, 씨. 못 팔아서 안 들어오는 거네. 그럼 뭐야? 에이씨, 지금 자금이 받아줄 게 없네? 이런 씨 젠장이네. 네. 에이, 그렇군요. 나는 또 돈 들어온다고. 네. 그럼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해결은 되지만, 네. 돈이 러시아가 퇴출돼서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될까? 네. 네. 아무튼 요거는 그냥 나가리네요. 네. 이 설명은 나가리. 야, 그럼 이 자금은 안 들어온다? 야, 씨. 그 증권사 애들도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 못 한 건가? 그럼 나랑 똑같이 생각한 거야? 네. 그 자금들이 들어올 거라고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던데. 네. 우리 김 차장이랑 이런 애들. 네. 전화 한번 넣어줘야 되겠다. 우리 부자 오빠님이 그러는데 러시아장 정지인데 어떻게 들어오니? 그럼 걔네가 무릎을 탁 치겠지? 거기까지 생각 못했군. 네, 에라이 씨. 네. 근데 1조밖에 안 된대. 1조밖에. 네, 1조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거 그 정도 돈밖에 안 된대. 1조 갖고 뭘 씨 하려고 뭘 생색 내려고 이씨. 그렇대요. 네. 그러면 받아줄 자금이 없으면 좀 그런데. 네. 저는 오늘 주가를 뺀 게 나는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주가가 일단 빠졌어. 왜냐면 들어올 자금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오히려 좀 싸게 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생으로 갖다 박아야 될 텐데. 네. 그죠? 1조 정도 들어온대요. 네. 1조 정도 들어오는데 9일날 퇴출되니까 7일이나 8일날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7일이 지나갔으니까 내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러시아가 정지가 됐으니까 못 팔아먹어서 못 들어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냥 오늘은 뭐예요? 그냥 겁만 준 건가? 겁만 줬을까? 뭔가 안 좋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팔아먹은 거라 생각해야 되겠네. 야, 근데 1조 원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좀 대단한 건데.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실제로 얘네들 매매 동향에서 팔아먹은 게요. 짜짜짜짠 봐봐요.
오늘 확정이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삼성전자 2,500억이에요. 네. 2,500억.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에서 1,000억. 하이닉스가 1,000억.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지금 다 합치면은 3,600억에다가 4,700억. 4,700억쯤 되는 거. 거의 5,000억 가까이 팔아먹은 거예요. 5,000억. 여기 지금 얘네들만.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만 5,000억을 팔아먹었어. 외국인들이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도 많이 팔았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4,000억 넘게 팔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딱 따지고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절반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수를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포지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지수를 얘네들이 물론 비중이 많으니까 뭐 매도가 나올 때는 이거를 팔아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약간 의도적일 수도 있겠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집중될 필요는 없잖아. 왜냐면 주식을 팔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골고루 팔아야 될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또 이렇게 과반수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쏟아부었다라는 것은 약간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고 7만원이에요 지금. 네. 장중엔 6만 얼마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12만원 못 지켰네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요런 상태예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서 저렇게 했을까?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생각해서 저렇게 했을까? 자금이 들어올 때 그 상황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만기일도 있잖아요. 만기일도 있는 데다가 뭐 저점에서 주식을 사려는 어떤 입장을 놓고 본다라면 일단 팔아서 주식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떨어뜨린 그 상황이 이거 보시면 오늘 하이닉스만 6천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물량 합치면은 6천억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얼마예요? 거래대금이? 1조네요. 네. 1조.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는 지금 합치게 되면 기관하고 외국인 다 합쳐도 이거 뭐 한 5천억? 5천억 되려나요? 아까 봐보자. 이게 4천억. 이게 3,500억. 한 7천, 8천억쯤 되는 거네요. 그러면 한 5천억쯤 남았네. 네. 그죠? 그럼 그 5천억에 대한 자금들은 끌어내린 자금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뭐 프로그램 쪽에 나왔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다라면 뭔가 이제 이 매도에 대한 뭔가 뒤에 숨겨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격을 더 싸게 만들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그냥 지수를 더 끌어내리기 위함이거나 뭐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노릴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공매도가 들어온 것 같진 않아. 그죠?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얘네들이 지금 공매도를 칠 만한 그런 건덕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지 공매도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골고루 매도가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상태 또는 뭐 다른 것들을 팔면서 같이 끼워서 파는 그런 형태의 모습. 근데 비중이 많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더 많이 팔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수가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겠죠. 뭔가를 의도했겠죠. 이렇게 한쪽으로만 쏟아서 팔아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일단 뭐 기관의 로스컷을 끌어내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걔네들 이제 손절 매도하는 그 컨트라인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가지고 주식을 팔아먹게 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고 개인들의 그런 물량을 좀 털어먹으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지수를 나쁘게 만들어서 심리를 악화시키는 그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 지들이 그냥 현재 시점에서 근데 수익이 난 게 조금 있긴 있어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도 지금 외국인 따라 해가지고 그대로 수익이 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여기서 했어요. 우리랑 똑같이 해서 10만원에 해가지고요. 계속 들어가서 지금도 20% 정도 수익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7%? 네, 15%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하이닉스만 보면. 네. 그러면 기관도 여기서 많이 샀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면은 아직 수익이니까 이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5% 수익 가지고 공매도를 친다는 건 좀 아닐 거라 생각해요. 네. 이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공매도가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낮추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푸드 어택남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뭔가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밖에 없어요. 뭐 우크라이나 어떤 상황들 악재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진 거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내오고 계속해서 매수해왔던 주식인데 주식을 팔았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많이 사고요, 조금 팔았어요. 티 안 나? 티는 안 나요. 많이 사고 조금 팔았어요. 주가는 밑으로 제법 떨어졌어요. 왜? 실질적으로 이 조금만 액션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세게 왔거든요. 그러면 매집을 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많이 사고 조금 팔고요.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다음번에 와장창 사게 되면 무조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키는 일단 러시아가 계속 쥐고는 있을 거예요. 러시아가 계속 쥐고는 있을 건데 그 쥐고 있는 그 키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지.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많이 사고 조금 팔고 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모아가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많이 팔고 조금 사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건 떨어뜨린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팔고 조금 사는 단계가 아니라 많이 사오고 있으면서 조금 파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든 사실은 삼성전자든 두 종목 모두 다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매수한 것 대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매도가 개입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개입한 물량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는 분명히 외국인의 어떤 힘 그런 것들도 당연히 영향을 줬겠지만 개인들 물량도 많이 나갔을 거라 생각해요. 개인들은 많이 샀던데요. 그쵸? 오늘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1등일 거야 아마. 개인들 추이를 봐보고요. 1등일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등이죠. 개인이 무려 6,200억을 샀고요. 하이닉스는 1,800억을 샀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막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 물타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네. 물타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개인들, 새로운 자금들 이런 것들이 밑에서 들어오는 것일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싸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들어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 그냥 대놓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금들을 떨굴 수가 없어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노리는 자금들은 뭐냐면 빚내서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지금 보면 신용도 또 아마 떨어졌을 건데 아직은 아니네요. 아직은 집계가 안 됐네요. 신용이 아마 오늘 좀 떨어졌을 거예요. 신용이 또 떨어지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위에서 물려는 사람들이 지금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지금 7만 원은 어떤 단계냐면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손절 매도가 나왔던 그 가격대예요. 대규모 손절 매도가 나왔던 바로 그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얼마나 전략적인 위치가 되겠어요. 자, 이 자리가 만약에 깨졌다. 지금 깨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 매도 안 하고 버티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이때는 그래 올라가는구나 생각했다가 지금은 고민되겠죠. 그때 손절한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야, 그때 손절하라고 했잖아. 왜 지금까지 기다렸고 그래? 그런 것들을 노리는 노림수였다라면 주가는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금이 따로 들어오지 않는 거라면 지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막바지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다라면 얘들이 저런 꼼수를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개인들의 이탈은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들 물량을 받아주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개인들이 물량이 들어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물려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해 봐봐요. 물려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지금 매수를 하는 개인들은 누구냐? 아직 대출 여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죠? 이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려있는 사람들은 지금 털까 말까? 아니면 뺏길까 말까? 그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갈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구주린이에서 뉴주린이로
뉴 주린이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구주린이들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 팔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뉴 주린이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줄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될 겁니다. 분할 매수는요, 우리나라 주린이들의 성격을 비하면 아마 모두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 5천만 명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중에 4천만 명 정도는 이 1년 사이에 다 사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물려 있어요. 진즉에 그중에 이 중에서 또 절반 정도는 여기서 팔고 메타버스 타가지고 또 털렸어. 그런 식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매도가 상대방들이 옆에서 막 때리니까 그냥 끌려 내려오는 그런 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애매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 구주린이, 네, 구주린이 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도 구주린인데요? 그런 분들은 뭐야?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을 그래도 잘 들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 방송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 나도 통장에 얼마 있었지? 아까 그때 보니까 700원 있었나요? 네. 통장 잔고에 700원이 있더라고. 나도 돈이 없어. 네. 나도 돈이 없어. 근데 저는 이제 매달 충전을 더 시키니까, 충전을 하니까 뭐 상관없는 거지만, 네. 구주린이 분들은 뭐 그냥 우리 방송도 듣지 않고 버티지도 못하고 막 빚내가지고 와장창 들어가 있다면 못 버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주가가 내일 한 번 더 빠진다.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온 뉴 주린이 분들은 돈이 있어. 돈이 있어요. 돈이 있고 또 한 가지 저기 뭐야 이제 아직까지 주식을 안 했던 사람도 있죠. 에이 그 봐라 주식하지 말라 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되게 재밌는 게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라는 생각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살까요? 라는 생각하거든. 오늘 아침에 방송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이닉스 4% 빠지니까 물타기 할까요? 그 얘기 바로 나오잖아. 물타기 할까요? 더 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린이 뉴린이 뉴주린이들. 야 이거 신조어가 나온 거야? 뉴. 우리는 뉴를 좋아해. 네. 개인들이 돈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네. 개인들이 돈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요. 네, 돈이 있어. 네,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불타기가 아니라 물타기를 하겠다는 얘기 한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뉴 주린이 분들이 최근에 매수를 한 거지. 그래서 주가가 손실이 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더 살까요? 이건 물타기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거는 좋은 매매가 될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되면 좋은 매매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매매가 될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은요. 조금 올라가면 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조금만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뭐 현대차고 막 올라가기 하겠지만 충분히 얘네들이 매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또 오르락내리락 막 할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번 주가 딱 지나가 나면 대선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의 양회가 이제 끝나요. 11일날 이렇게 끝나요. 정협하고 그 정치 회의하고 그다음에 인민대회인가 전인대 그거하고 다 끝나요. 그게 끝나게 되면 거기서 중국의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선과 맞물리고 그다음에 이런 그 정책과 맞물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괜찮아졌어. 협상에서 뭔가 결과가 나왔어. 그래 버리면 주가는 바로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구주린이들은
네, 일단은 울겨먹 겨자먹기로 털리는 상태가 됐을 테고 그 물량을 뉴 주린이들이 받아가지고 올라갔는데 뉴 주린이들의 한계는 뭐지? 우리가 연초에 느꼈었던 것처럼 매수를 해놓고 나는 장기로 갈 거야 생각하지만 장기로 못 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올라갔으니까 팔고 나가주시죠. 시장은 일단은 받추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황까지 봐야 돼요. 내 물량을 얘네들이 받아가는 것까지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이 수급에 대한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움직일 텐데 가장 얌실없고 재수없는 애들이 바로 기관이에요. 지금은. 지금 개인이 받을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파는 걸 기관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주고 있어. 나 이거 너무 지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시장이 이 정도 상태인데 안 받아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도 안 되고 안 되기도 하거니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네, 국민연금은 이제 좀 덜 판다라고 하지만 얘들 있잖아. 그 증권사, 금융투자애들. 얘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막 갖다 쳐 바르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물론 아무리 단타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럴 수 있죠. 매수해가지고 올려놓고 팔아먹는 거니까 수익이 나서 팔아먹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은 밑바닥도 주워 담겠지. 그럼 또 단기적도 올라가겠죠. 지금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협상이 잘 끝났어. 그래서 주가가 내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럼 아침부터 막 매수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은요. 올라갈 때 단타니까 팔려고 하는 거지. 걔는 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뭔가 또 바뀌겠죠? 네. 상황이 또 바뀌겠지?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서 이제 연달아서 짜자작 치고 올라가서 저항대 나오게 되면 또 팔아먹고 하여튼 막 계속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볼 거는 수급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만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지수의 어떤 상승이 녹록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또 너무 많이 내려갔다 싶으면 어느 정도까지 올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은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다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황상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절친 미니카님 어서 오시고요. 네.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뉴스에서 2470까지 내릴 거다. 자, 우리는 이제 이걸 생각해 봐요. 지수를 생각할 때 또는 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예상을 하지 말고요. 논리로 계산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LG화학 볼 때도 LG화학이요. LG화학 이거 매도 의견 드릴 때도 진짜 네 별하별 쌍욕을 다 먹으면서 했잖아. 존잘인 거 맞죠? 네. 네. 쌍욕을 다 먹으면서 매도 의견을 들었잖아요. 뭐 LG화학이 뭐 저거 뭐 외국인 리포트가 뭐 미친 듯이 뭐 얼마가 나왔어? 200만 원 간다 나왔나 그때? 네. 9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또 늦어졌어요? 아까 시작했다고 그러던데 9시에? 아무튼 뭐 협상은 어떻게 될지 봐봐야 되겠네요. 또 연장이 됐을 수 있죠. 제가 지금 그 속보가 이야기하면서 계속 좀 바뀌니까요. 네. 지금 코가 계속 그래요. 코, 목. 9시 한다고 저도 그렇게 듣고 왔는데 또 바뀌었을 수도 있죠. 방송하면서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걔들 상황은 어떻게 바뀌겠죠. 뭐 9시면 어쩌고 11시면 어쩌습니까? 우리가 저기 뭐야 내일 아침에 다 알게 됩니다. 네, 굳이 지금 궁금할 거 없어요. 내일 아침 되면 다 알게 돼요. 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매도를 할 때 이 매도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이 있잖아요. 뭐 2차 던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회사에게는 뭐 이게 더 좋네 어쩌네 막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끝이야. LG화학은 그냥 끝장이거든요. 얘네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은 다 반납하게 되어 있어. 화학주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쳤을 때 지금 한 45만원, 50만원 정도가 그나마 적당한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부분들은 탄력이 붙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얘기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매도 의견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2400 얼마요? 2540? 2470이요? 2470은 어떻게 나온 거지? 2470 선을 그어봐요. 요 정도쯤 되죠. 아, 요거는 이제 요 2017년도 고점과 여기 2020년도 고점 여기에서 지지선을 이렇게 본 것이다. 지지선이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거 올라갈 때 지지가 없이 쭈르륵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이 지지가 다 무너지는 시점까지, 즉 실질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이 주가를 뛰어 올려서 먹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까지는 주가가 다 밀려야 된다. 그 이하는 빠질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겠네요. 네. 이런 식의 얘기겠네요. 뭐 그럴 거라 생각하네요. 네, 그런 식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자 그러면 2470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본 것이냐? 근데 뭐 그 정도까지 빠진다 해서 뭐 전망이 바뀔 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2470을 가든 뭐 2400을 가든 2300을 가든 이건 별로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가 빠진다 해서 뭐 계좌가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지수가 뭐 이렇게 빠진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3300을 넘어가고 5000을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변함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 자기의 어떤 본래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본래 가치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저평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고평가고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고평가에서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자 그럼 시장이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2017년도에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 요렇게 이게 이렇게 타고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2017년도에 약간 오버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기는 왜 떨어졌느냐?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들어먹은 부분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소가 되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원래대로 쳤으면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죠. 네, 다시 원래대로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죠. 네, 지금 그 정도 왔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저점일 수 있겠다. 2700? 네, 그 정도 저점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뭐 여기서는 사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떨어졌으면 저는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네, 깨골? 말하다 보면 여기가 막혀. 그래서 한 번씩 뚫어줘야 돼. 자 어쨌든 네, 만약에 이것 때문이었다, 금리 인상 때문이었다, 뭐 이제 통화 정책 때문이었다 그랬으면 나는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 막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온 거야. 우크라이나가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거든요.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올리느냐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우크라이나 협상 잘 됐어요 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면 2470은 여러분 구경은 못합니다. 네, 이건 나올 수가 없잖아. 이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여기서 다시 올리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거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한 달 후에 1년 후에 그냥 주식 끝내고 다 접고 그냥 산소로 들어갈 거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뭐 이거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주식 얼마 정도 할 거라고요? 언제까지 할 거라고요? 주식? 난 적어도 몇 년 남았다 했지 내가? 40년. 40년. 주식도 40년 남았어요 나 아직. 네, 27이니까 40 더하면 6, 그래도 67밖에 안 되네. 네, 40년. 40년 남았으면 어떻게 돼? 아직 멀었지 뭐. 네, 내가 젓가락을 들고
있을 정도의 힘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하겠다 이거야. 왜냐면 젓가락을 들게 되는 순간까지는 네 남자들은 그렇잖아. 젓가락 들 힘만 있으면 자꾸 이제 한눈을 판다고. 네. 젓가락도 내가 못 들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가 없겠지. 근데 네 젓가락을 들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되겠죠. 제가 27이죠. 네. 아직 꽃다운 청춘 아닙니까? 네. 물 좀 마셔야 되겠는데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냐? 아시겠죠? 아니 그냥 40년까지 보지 말고요. 그냥 10년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년만 봐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갖고 있으면 10년 후에 그 주식들이 적어도 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복리로 계속 굴리는 거 있죠. 그 정도보다는 더 벌 겁니다. 그거보다 더 버실 거예요. 10년 전을 생각해 봐봐요. 10년 전에. 그냥 10년 전에 22년 여기 생각해 봐봐요. 그때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사놨다 생각해 봐봐요. 2012년도에 삼성전자를 한번 생각해 봐. 2012년도에 얼마를 벌었을까요? 하이닉스는요. 얼마를 벌었을까요? 이러면 뭐 깜찍하죠. 네. 현대차 얼마를 벌었을까? 지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치지만 얘도 2012년도 여기는 개판이네요. 네, 이때는 여기서부터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라서 그런 식이고 뭐 그 외에 또 뭐 있어? 네이버? 네, 네이버 뭐 이런 것들도 뭐 2012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계속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중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그냥 성장주 쪽 패턴으로 일단 보시면 되죠. 성장주 패턴으로 했을 때 계속 끌고만 간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자녀가 10살이다. 그러면 걔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 등록금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지금 20살이다. 그럼 30살쯤 돼가지고 사회 나가서 뭐 결혼할 때쯤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 있어요. 10년 정도 여유는 다들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 정도 생각하고 주식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죠? 10년 전에도 카카오는 쓸만했지. 그 당시는 지금은 개판이지만 네. 그 당시는 뭐 이게 뭐 합병한다 뭐 다음이 있었지 그때 그 전에 다음이란 게 있어가지고 네 서로 뭐 합병하고 뭐 액면 분할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네 기억이 그런 게 좀 있었던 거. 하여튼 뭐 그래서 주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노려야 돼. 지금 근데 여기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물론 얘네들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미 많이 분출해버린 애들은 상당 구간 조정을 받아야 돼요. 대신에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 있죠. 지금 이거 월봉상에 보더라도 미쳤잖아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이런 거예요. 이거 다 가르쳐준다 지금. 네, 이런 거 이런 패턴에 있는 것들은요. 그냥 요 밑에 지음에 있거나 요거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다 그러면 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내 거야. 이게 내 거라고. 이해되세요? 여기서 물러도 괜찮아. 이게 들어왔다가 몇 년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라가요. 왜냐면 저런 종목들은 성장 주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거든. 근데 카카오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많이 올라갔죠. 떨어지겠지. 그럼 그대로 끝날까? 아니겠죠. 떨어지고 나서 다시 원래 자기 본래 궤도에 들어오면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우리가 다시 사야지. 위에서 사서 물려가지고 손절하고 그냥 터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올 때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안 올라간 주식과 올라간 주식의 차이예요. 그래서 안 올라간 주식이 뭐냐고요? 보면 다 나오잖아. 우리가 월봉 같은 거 안 보죠. 월봉을 안 보시지만 월봉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도 안 올라간 주식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네. 올라간 거 없잖아. 근데 여기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오는 거지. 실제로 뭐 이게 6만 원대까지만 들어오면 매수 막 들어가도 되잖아요. 안 들어오고 그냥 갈 가능성도 없겠지만 하이닉스는요. 이건 미친 주식이요. 네. 아직 멀었잖아요. 이런 거면 주도주가 될 수 있지. 현대차는요. 이거. 현대차는요.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흐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약간 오버한 부분들만 제거시켜 주는 거지 뭐 지가.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오버된 부분만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래 궤도에 들어갔다. 아, 난 물리든 말든 뭔 상관?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시간적 오류를 느끼게 돼요. 와, 가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한 달짜리야. 한 달짜리.
근데 월봉 상승하면 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1년 동안 상승하는 거야. 2년 동안 상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봉 차트는 여러분들이 추세라는 것을 판단할 때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짧게 그렇게 보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흐름을 보려면 월봉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지 됩니다. 월봉은 추세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LG화학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LG화학. 자, 지금 우리 존중님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아니네. 네. 푸드 어택남께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건데, 자,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를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물적 분할하게 되면서 얘를 100% 갖고 있었어요. 지분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네. 아무 문제 없다. 실제로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 근데 LG화학을 샀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LG화학을 왜 샀을까? 화학 제품 만들고 뭐 원재료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샀을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즉 배터리를 보고 산 거잖아요. 배터리를 보고. 그러면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LG화학이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없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안 했어. 그러니까 투자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LG 화학을 통해서 간접 지배를 하는 거죠. 간접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해버렸어요. 상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모집을 하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갖고 오잖아. 기관이 뭐 만약에 100조를 들고 왔다. 개인이 60조를 들고 왔다. 이 100조 60조만큼의 뭘 해줘야 돼요? 주식을 발행해줘야 돼. 응? 그러면 얘가 더 이상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지.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게요. 이제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를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건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셔요. 빠밤. 야, HTS가 그지 같아. 여기 지금 그 최대 주주가 지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였단 말이에요. 지분이. 네. 지금은 얼마였을까요? 상장하고 나서 LG화학이 80%네요. 그래도 아직도 많이 있네. 네. 근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지분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왜냐면 계속 출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돈을 계속 받아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됐죠. 하지만 LG화학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보다 80%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돈은 많을 거예요.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100조잖아요. 자기보다 크잖아, 등치가. 그러니까 80% 정도 지분 갖고 있으면 이게 얼마요? 80조잖아. 지금 LG화학은 어때요? 시총이 30조.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니까 80% 지분이면 80조라면 80조. LG화학 지분을 보유한 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해? LG화학이 저평가일까? LG에너지 솔루션이 고평가일까? 고민이 되겠죠.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이 고평가라면 요거 사면 안 되겠죠? 네. LG화학이 저평가라면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 사면 안 되겠죠. 이게 그 차이예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적정 주가라면 이게 100조 원이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 물론 뭐 LG화학하고 한이닉스를 왜 비교하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그런 거예요. LG화학 지금 40조, 50조짜리에서 분사된 기업이 갑자기 100조가 떨어졌어. 이거 누가 봐도 비정상이잖아. 비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분사해서 떨어 나온 애가 갑자기 100조가 떨어졌는데 LG화학이 올라갔어. 근데 매출에 비교를 해보니까 하이닉스가 훨씬 더 커. 어? 봐봐. 이거 왜 그거랑 비교하냐?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LG화학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한번 봐봐요. 얘 지금 보시면 그때도 해드렸죠. 이게 17조예요. 17조. 네, 매출액이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7조. 2020년도, 22년도 올해 20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조입니다. 하이닉스는 얼마일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올해 54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6조고요. 영업이익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이에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가 만약에 제대로 된 평가라면 하이닉스가 지금 90조가 되어 있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오, 배터리는 성장하는 거잖아. 반도체는 성장하지 않나?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성장주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이닉스 얼마쯤 가져야 돼? 500조는 가야 되잖아요. 어? 안 그래요? 500조는 가져야 되잖아. 삼성전자는 얼마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런 식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고평가라고 봐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 고평가이고 LG 화학은 그러면 왜 떨어지느냐? LG 화학은 주력 사업부가 떨어져 나갔어. 근데 얘는 돈 가치만 봐서는 괜찮거든요. 근데 얘가 LG 화학을 LG 에너지 솔루션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그 팔아먹으면 얘는 진짜 빈 털털이 뭐 현금 들어온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를 통해서 뭔가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분을 팔 수 없는 그냥 돈만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땅은 있는데 그린벨트를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네.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거예요. 돈은 있어. 근데 쓸 수가 없는 돈이겠죠? 네. 아무튼 뭐 그래. 그러면 또 한 가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게 되면서 배터리 쪽에 투자하시려면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배터리가 정말 나는 좋아서 투자를 하고 싶어. 어디다 투자하실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데 뭐 달라고 LG 화학을 사겠냐 이 말이야. 들고 있던 사람도 빠져나올 판에 뭐 달라고 신규로 들어가는데 아 나는 배터리 사야 되니까 LG 화학 사야지. 이거는 미친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주가는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돈을 지금 시총이 36조짜리가 지분 가치만 80조를 갖고 있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시켜. 카카오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뭐 이런 거들 상장시켜가지고 지금 등치가 얼마나 커졌어요. 근데 카카오 그룹이요. 그래서 그거 뭐 법적으로 뭐 제재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 네. LG화학은 그럼 지금 뭐예요? 바람 빠진 풍선인 거지 뭐. 얘는 지금 가려면 뭘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아 물론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어. 그렇지만 얘 주력 사업은 뭐예요? 화학이 됐잖아 이제. 화학이 가야 되는데 화학이 낼 수 있는 어떤 성과나 그런 것에 비해서 올라온 게 너무 많아. 그럼 원상복귀 시켜줘야죠. 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순서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적 분할의 어떤 한계고 물적 분할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안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포스코도 그래가지고 물적 분할할 때 말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절대적으로 상장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상장시키지 않을 걸 못하려고 물적 분할을 했을까라는 얘기도 잠깐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못을 박아놨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상장을 안 시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얘기 나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걸렸잖아요. 상장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정도보다 좀 더 길겠죠.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면 그 정도는 네, 일단은 잊혀질 때쯤 돼서 아마 상장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때 되면 이제 또 다른 평가를 받겠죠. 네. 근데 포스코도 일단은 지주회사로 남게 돼. 근데 철강 쪽에 투자하려면 포스코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무상증자는 무조건 호재인데 이거는 떨어지는 게 어떻게 떨어지는지 봐봐야지 돼요. 자, 무상증자에서 올라가는 건 두 가지가 있어. 올라가지 않다가 그죠?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무상증자 해가지고 팡 튀는 경우가 있고요. 무상증자를 한 대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를 봐야지 돼요. 아무 조짐이 없다 무상증자 그러면 이건 무조건 튑니다. 근데 무상증자를 할 거래요 해서 주가가 이미 그 기대감 올라갔어. 그리고 무상증자 이게 딱 나오면 그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기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무상증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무조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무상증자는 호재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도 어쩌다가 한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올라간 다음에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뭐든지 마찬가지죠.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도 실적이 좋아요 해가지고 막 올려놓고 실적 발표 딱 하면 주가 떨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재료 소멸이라고 해서 일단 털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서요. 네, 본론 들어가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 주가가 계속 조정만 하게 되면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목소리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방송 곧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시간 오래됐네 그러고 보니까. 네, 어떻게 된다고요?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조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황상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크게 빅 이벤트로 볼 수 있는 게 협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3차 협상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주가가 일단은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조건 올라간다. 뭐 러시아 쪽 패시브 자금 안 들어와도 돼.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관망도 좋겠죠? 무조건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협상 결과에 따라서. 조그만의 희망만 보여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내일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지금 시장에 있는 문제들을 봐봐요. 첫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요거는 지금 협상이 될지 안 될지 3차 대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그죠? 몰라. 당장이라도 뭐 나토가 진입을 한다든지 미국이 뭐 미사일 쏜다든지 해가지고 뭐 전쟁 벌어질 수 있잖아. 이건 모르겠어. 하지만 잘 된다면 요거는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주가 상승에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예요. 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엮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죠.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더 센 금리 인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너무 빠른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돼요. 이게 원래는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반 스태그 스테이크 플레이션 이렇게 봐야 되나? 반 스태그야. 경기도 살짝 회복이 되고 있는데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간 거지. 그래서 약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느낌이 나는 그런 플레이션. 그 네. 네, 그런 플레이스테이션인가? 네, 아무튼 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 해소가 돼서 물가가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다시 원래 하려고 했었던 정상적인 수준으로 들어간다. 네. 시장에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를 7번 올릴 것이다. 1년에 2%나 올릴 것이다. 최악의 상황 노리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쫓겨나오게 되면 이건 무조건 호재가 되겠죠. 요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이제 끝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막 감염자가 막 몇십만 명 막 늘어나고 막 그런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네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해외, 유럽, 미국 마스크 벗었잖아. 유럽의 방역 패스 없앴잖아요. 근데 잠잠해. 그죠? 물론 우크라이나 소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만 이게 뭐 이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거 있지만 이게 피크치만 찍고 나면 이제 뚝뚝 떨어진다면서요. 감염자 수가 뚝뚝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 시점부터는 이제 이게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나지 않겠어요. 저는 이걸 올 상반기로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모두 뭐냐면 지금 당장은 나에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 뭘로 바뀌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에 대한 분출이 되는 거죠. 억눌린 거야. 그동안 막 전쟁 때문에 막 엉치려 있었고 금리 인상 때문에 그냥 쭈그려져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갇혀 있었는데 이게 그냥 풀리는 거지 뭐. 빵이요. 그러면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사야지. 주식을 사야 돼. 주식을 사야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삽니까?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잘 기다려왔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 잘 기다려왔어요. 잘 해왔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코 빠트리면 안 되잖아. 그죠? 밥을 잘 했어. 그냥 막 쌀 씻어가지고 그냥 막 그 가마솥에다가 막 장작 불 때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잘 해놨어. 근데 거기다가 하면서 코를 팍 빠트려봐. 이해 참. 네. 다된 밥에 코 빠트리면 안 되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네. 한국 사람들이 조금 급한 게 있어요. 뭔가 조짐만 보면 그냥 막 달려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라면 먹고 가자고 했지만 진짜로 라면 먹으려고 들어오라고 한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라면은 무슨 라면이야?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돼. 일단 라면을 끓여주는지 먼저 봐야지. 라면 먹으러 들어가는데 라면을 안 끓여줘. 그러면 이게 뭔가 다른 조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확인하고 가야 돼. 라면 먹으러 가자 해서 들어갔는데 진짜 라면을 끓이고 있어. 그러면 아 라면 먹고 가는 거구나. 이 생각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거기서 뭐 상상의 나를 펼쳐가지고 뭐 애는 둘을 낳을까 셋을 낳을까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진짜 라면 먹고 가라는 얘기도 있어. 야식으로 라면 먹는 애들 있거든. 그러니까 딱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야.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죠? 정황상 그래. 그 지금 주식을 사기는 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 고통을 받아버리면 여기서 깨질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뜨거운 커피야. 뜨거운 청국장이야. 이거 지금 먹으면 내가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 먹으면 어떻게 돼? 입천장이 홀랑 까지겠죠. 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후 불어가지고 먹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서 사나 똑같습니다. 라면 다 먹고 나서 작업을 걸어도 시간이 충분해. 밤은 길잖아. 그 다음에 청국장도 떠가지고 후후 불어서 식혀가면서 먹어도 충분해. 꼭 그것을 그냥 순식간에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건 딱 그거예요. 추세가 그래서 돌아섰느냐? 아니다 이거지. 여기에서 종목별로 들어갔을 때 추세가 돌리고 있는 종목들은 매수를 하셔도 돼요. 상관이 없어. 저도 그런 것들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뭐 수익이 났다가 떨어졌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거든. 왜냐면 추세를 돌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주식에 대한 매력도 높아진 거예요. 그럼 사도 돼요. 근데 공격적으로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시장이 상승 분위기를 타게 되면 진짜 단풍이가 와서 팍팍 찍어도요 그냥 수익이 나. 아무거나 막 해도요. 뉴 주린이든 구 주린이든 뭐 아니면 떠나갔던 주린이든 간에 아무나 와서 주식을 사도 다 수익이 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주식을 마음껏 사는 거야. 그게 언제냐면 추세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을까? 아직 모르겠죠. 생각해봐요. 추세가 지금 코로나니까 집어치우고요. 네.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 이러고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또 고생하다가 또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건 이거거든. 이거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 이게 3,0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돼도 어느 정도 숨통은 좀 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장기 이평선을 뚫느냐 아니면 눕느냐에 대한 갈림길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건 뭐냐면 여기서 뚫지 않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장기적으로 추세가 돌리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이평선에 모이는 자리까지 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주가가 반등을 한다. 여기서 그냥 뚫어버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간격이 얼마 안 벌어졌거든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되면 금방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3,000포인트 일단 잡아놓고 장기 이평선 저항을 일단 맞긴 맞겠지만 여기서 뚫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관계없어. 왜? 일단 여기서 돌리는 모습을 만들어졌으면 이평선 정렬만 딱 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 가는 거거든. 그게 길어봤자 6개월 아니겠어요? 네. 길어봤자 6개월. 올라가기만 한다면 지금 안 올라가고 뒤지면은 어쩔 수 없어. 더 길어지겠죠? 올 연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 상황들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를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공격적인 매수나 그런 부분들은 3,000포인트를 일단 달성하고 나서 생각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냥 오르고 내리는 거에 막 그냥 연연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절로 갈아탈까 일로 갈아탈까 그 뉴스가 나왔어 저 뉴스가 나왔어 그거 보면서 막 귀가 반짝반짝하고 그냥 팔락팔락대고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오늘 안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그리고 오늘 매수해도 괜찮아. 대신에 많이 사지는 마세요. 그리고 일단 종목들은 돌아서는 게 있잖아.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돌아선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세요. 지금 내가 엊그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어. 그러면 고민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자. 근데 이렇게 막 돌아섰어. 그러면 그거 사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도 괜찮아요.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면 듣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은요. 기다려야지. 그죠? 얼마 되면 사라고요? 13만원 넘어가면 사시면 돼요.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지금 뭐 바닥인 것 같으니까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사야 되죠. 아니라고. 그죠? 이거는 얼마쯤 돼야 돼요? 요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 76,000원대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 기간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왜? 올라갈 때 안 사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 자, 삼성전자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잖아. 주가가 올라가잖아. 근데 내가 안 사고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기회는 온다. 서두르지 말 것. 아시겠죠? 주가 계속 조정만 받으면 주식을 사야 합니까? 사지 마세요. 하지만 조정이 끝나간다 싶으면 관심을 가지세요. 사셔도 되지만 많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야. 하지만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을 때는 여러분들 절대 주식을 안 사셔는 안 됩니다. 주식을 그냥 완전히 밀어넣어줘야 돼요. 그게 언제쯤부터 시작될 것이냐? 만약에 이 추세대로만 간다라면, 이 상황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인다면 3천까지는 올 상반기 안에 가지 않겠어요? 더 빨리 갈 수도 있겠고요.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는 건요. 6개월 안에, 즉 찬바람 불 때쯤 되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보세요. 내가 뭐 10년 기다리라고 했어. 20년 기다리라고 했어. 오래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그죠? 그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매수를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도 있겠죠. 돈이 있으면 또 그걸 못 참는다고. 이번에도 월급 종목 좀 나갈 거예요. 월급 종목이 나가긴 하겠지만 그 월급 종목을 또 그냥 막 그냥 와장창 다 사버리거나 뭐 그러지 안 사도 괜찮아. 안 사도 괜찮아요. 저연 뭐 떨어지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계속 집어넣어. 나는 종목을 10년, 20년 보고 안 팔 생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한 달, 두 달, 씨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할 거면 안 사시는 것도 지금은 답이야. 언제 사시면 되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지금의 이런 포지션들은 일단은 집어치우고 상승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당연히 수익을 보실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하셔도 돼요. 이거 사도 돼요? 네, 사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3차 오일 쇼크는 언제 터지냐고요? 별들에게 물어봐. 그걸 내가 어찌 알아요? 뭐 오일 쇼크가 왜 터져? 네. 오늘 컨디션이요? 네, 이제 방송 끝날 때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겠죠?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시장이 조정만 한다 그러면 매수를 밝히지 마세요.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매수를 밝히지 마십시오. 매수를 천천히 하고요. 라면을 다 먹고 생각하자. 근데 기다렸는데 라면을 안 줘? 그러면은 뭔가 액션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죠? 조정이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고 막 올라가. 그러면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죠. 근데 실제로 조정이 들어가고 있어? 그럼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서두르지 마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내일은 낮에 네. 무방이 또 있습니다. 13시 30분에 무방이 또 있으니까 그때 오시고요. 한 가지 우리가 저기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유튜브에서 확인하셨죠? 특강 진행합니다. 특강 하니까 요거 아직 공지 안 보신 분들은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좀 보세요. 네, 새 정부 주도주 찾기. 이제 정권이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13일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 이제 새롭게 바뀌는 정부에 맞춰가지고 목표하는 종목들, 업종들 결정을 할 거고요. 가격은 싸요. 네, 9만원입니다. 네, 이거 뭐지? 그냥 이 특강만 들으시는데 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들으실 때는 뭐가 나올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의도 있겠지만 뭐 포트폴리오 구축부터 해서 이번에는 약간 초보가 아니라 실전 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요게 저기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빰빰빰빰빰빰. 난 또 멋짐인 줄 알았어요. 송현님. 네.
멋짐. 유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특강을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알아서 들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요거 강의 여기 동영상 해놨으니까요. 요거 네, 요거 또 확인하셔서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아시겠죠? 네. 너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뮤니티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오늘 개구리 나왔죠? 네. 귀 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아요 이런 거 좀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이거 뭐 좋아요 한 1000개씩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서 아 그래 마음에 좀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거 지금 이 물방울 하나하나 다 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그러면 아 성투사가 고생해서 만든 거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야 되겠다. 그런 거 해줘야지. 그죠? 이게 뭔 소리냐고? 청개구리잖아요.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울지. 깨굴깨굴 꼬굴꼬굴. 왜? 비 오면은 강물이 막 불어나. 근데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무덤가에다가 무덤을 시냇가에다가 이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비만 오면 가서 울어. 그러니까 지금 악재만 나오면은 그냥 내 주식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냥 고민하지 말란 이야기지.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네. 아, 저거는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이거는 특강을 듣는 것만 9만원이에요. 네. 특강을 듣는 것은 9만원이고요. 그리고 유료회원님들은 그냥 요거 특강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그냥 포함이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요거 지금 특강을 듣는 건 9만원이고 특강을 이제 일주일 동안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면서 뭐 제 유료 방송도 같이 듣게 되실 거고 그냥 녹화 방송도 보게 되실 거고 문자도 받게 되실 거고 막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 성투자가 그래도 네 재미는 없지만 한번 해볼만 하구나 그러면은 특강을 들으신 분에 한해서 할인 가격으로 적용시켜 드린다는 얘기죠. 1개월은 45만원 2개월 하시면은 80만원에 이제 연장을 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특강을 들으시고 나서 나중에 연장을 생각하실 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특강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주린이도 들으시면 되죠. 근데 주린이 분들이 들으실 때는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주린이 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거는 기초 강의는 없어요. 기초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전 강의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배우기 코너에서 나오는 그 지난 강의들이 있어요. 이런 거, 네, 요런 강의들 있죠. 주식 배우기 요 강의, 요 주식 강의에 되어 있는 요 강의들을 먼저 들으세요. 이런 기초에 대한 강의들을 먼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좀 좋습니다. 원래 순서가 기초, 그 다음에 실전이거든요. 지난번에 작년 10월에 했던 게 기초 강의였는데 그 이번에 나오는 게 실전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강의를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은 이런 거라도 좀 들어서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번에 강의할 때는 무슨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전혀 안 드립니다. 네, 설명 전혀 안 드리니까 이런 것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들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력 종목은 아까도 여기 보여드렸듯이 네. 새 정부가 되면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이번 정부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 것이다.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대선 끝나고 나면 정리해가지고 바로 13일 날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주도 업종이 될 것들, 업종 섹터들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세가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것만 꼭 참고하시고요. 기초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난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네 유튜브 쪽에 있는 강의들, 기초 강의들 들으셔가지고 조금 네 준비를 좀 해놓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평선 뭔지 몰라요. 못 알아들어. 수급 뭔지 못 알아들어. 이거 왜 이런지 못 알아들어. 이러면 약간 네,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그런 강의는 전혀 안 해드릴 거예요. 뭐 이게 돼가지고 이평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기업 분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안 들어가니까는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가입 기간은 뭐 특강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긴 되는데 특강이 끝날 때 들으시면은 녹방을 들으셔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뭐 가급적이면은 13일 전에 하시면 좋고요. 네, 조금 늦으시더라도 네,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하셔야지 녹방을 좀 소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물어보면 또 해드리긴 하는데 시간이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다는 못 해드릴 거예요 아마. 네. 아무튼 거기까지 합니다. 아니요. 달력이 있잖아요. 이게 13일부터 시작이에요. 특강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13일 날까지 가입을 하시면 13일 저녁에 특강이 시작이니까 12일이나 13일 오전까지만 가입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14일이나 15일이나 뭐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되시면 녹방을 들으셔야 되죠. 네, 실방이 아니라 녹방을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나가면은 문자 발송된 내용들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번 주 안에 해소하시는 게 낫죠. 네, 해소하시는 게 낫고 정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뭐 중간에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연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간에도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이 가입을 해놔야지만 연장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뭐 하여튼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그 뭐 제가 강의하는 게 그렇게 뭐 지루하거나 또 그렇지는 않아요. 듣기 싫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면서. 자,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하면 이제 목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 방법이요. 가입 방법이 별거 있나? 저 88TV 가셔가지고 ALS 가입이 아니라 어디로 봐야지? 여기 88TV에 일단 가세요. 88TV에 가시면은 그 여기 공지에 있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했는데 유튜브에 그 있는데 여기 가입 방법 여기 밑에 있어요. 문의 전화 잘 모르겠으면 문의 전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통장 입금도 있고 뭐 카드 결제도 있고 뭐 모바일 카드 결제 뭐 이런 거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장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성투사 있잖아요. 여기서 뭐 VIP 가입 이런 거 누르면 있을라나? 로그인을 하라네. 아무튼 뭐 해봐. 이렇게 해보면 이거 누르면 아마 특강 그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성수사 특강 이거 있죠. 그다음에 1개월, 뭐 2개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해 가지고 네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지? 네, 전화하시면 다 설명 잘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합시다. 내일. 네, 션노님. 네, 알겠어요. 네, 션노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된다.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낮에 13시 30분에 방송 또 있으니까 오시고요. 내일 아침 시황 또 들으세요. 네. 아침에 목소리 장담 못 하겠는데.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